1억.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가격이 폭락해서 날린 돈입니다. 다행히 1억 원을 한 방에 날린 건 아니고 23년 8월에 3천만 원, 11월에 또 3천만 원, 24년 2월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몇 개월 간격으로 몇 천만 원씩 날린 덕분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을 다 때려박는 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까지 써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날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돈을 날리고 나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갭 투자를 접하게 된 건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부동산에 관련된 일일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한 개씩 모아가다 보면 내가 외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든 침대에 누워있든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워낙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지겨운 회사를 다니지 않고도 여행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생각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바로 그 특강을 들었던 강사의 정규 강의를 신청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한 건을 먼저 낙찰받아 보는 걸 목표로 천안의 아파트들부터 시작해서 인천의 오피스텔들, 부천의 빌라까지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임장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11월 처음으로 부천의 한 빌라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땐 몰랐습니다. 낙찰까지의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지만 이후로 점점 알게 된 것은 부동산은 사는 게 가장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쁘게 낙찰받았던 부천의 빌라는 명도를 끝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실로 남아있게 되었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보기도 하고 100개가 넘는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는 인천의 아파트였는데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 3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임장하러 간 날 매물을 둘러보고 바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었는데요. 매물을 찾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살 수 있는 매물은 별로 없는 느낌이라서 좀만 있으면 가격이 바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바로 전세 세입자분을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내 돈 2,200만 원에 세팅한 첫 번째 갭 투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몇 천만 원씩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만 하다 보면 진짜 10억은 금방 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는 가장 큰 투자금을 들여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아파트들을 모아가다 보면 금방 10억, 20억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 아파트를 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고,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제가 산 가격에서 2억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부자가 되기 쉬운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투자금이 다 떨어지고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제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강의들도 정말 많았던 시기라서 강의도 정말 많이 듣고,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책이란 책들은 다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지방에 하는 소액 투자가 유행했었는데, 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무갭으로도 아파트를 1년에 한 채씩 사 모으면 이게 1년 뒤에 2천만 원, 또 1년 뒤에 2천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리로 돌아온다는 로직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산, 대구, 대전, 부산 같은 광역시들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 전라도 전주, 목포나 경상도 김해 같은 전국에 있는 도시들을 여행하듯이 다니면서 아파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임장을 다니면서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배들은 지방에 아파트를 사려던 저를 모두 말렸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돈 더 모아서 좋은 거 사. 근데 그때 저는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모르는 거야. 이걸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돈을 벌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1년 8월에 갭 1,70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수하고 또 1년이 되지 않은 22년 4월에 갭 900만 원으로 또 한 채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들을 살 때 투자자들이 다들 지방으로 몰려간 시기여서 살 매물을 구하는 것도 경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집을 샀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무섭게도 제가 마지막 아파트를 사고 난 뒤에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르던 지방의 아파트 시장도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고 제가 매수한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역전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수를 할 때 갭 가격을 줄이겠다고 전세를 최대한 올려받았던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23년 3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세금을 올려받으면서 그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또 한 채를 투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어야 했는데 현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수천만 원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3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도 3천만 원, 세 번째 아파트도 2,5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갭 900만 원으로 한 채 샀다고 기뻐했던 게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었죠. 세입자분들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감사히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전세금을 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장판, 부동산 중개료까지 생각하면 1억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며 그렸던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는커녕 손해본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월급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 2억이 넘는 돈을 미국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몰입했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노력으로도 많이 성공하던데 나는 이룬 건커녕 남은 건 빚밖에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5년 전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투자 환경도 정말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또 이런 일들을 겪으며 투자를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는 게 가장 쉽다는 걸 깨닫게 된 점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강의들을 보면 며칠 만에 한 채를 사게 해준다 이렇게 홍보하는 강의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인 게 사는 건 정말 쉽습니다. 경매를 낙찰받거나 사는 거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막상 부동산을 사기 전에는 이 사는 것 자체가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가 가장 재미있고 쉬운 단계라는 것이죠. 돈만 주면 사실 어디든지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사고 싶은 부동산은 정말 많으니까요. 저는 어느 정도 낙관주의자인 편이어서 내가 사는 건 다 오를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동산들도 내가 사고 나면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오르기만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서 1년에 한 채씩 무모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드시 사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본 뒤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물건을 살 바엔 그냥 아무것도 사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투자는 장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제 논리는 이랬습니다. 1년에 한 채씩 집을 사고 2년 뒤에 한 채씩 집을 팔아나가면서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나간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역전세 때문에 1년에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 자체가 틀렸었던 거죠. 얼마 전 알게 된 지인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걸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에 한 채씩 매수해서 나중에는 1년에 한 채씩 전세금이 2천만 원씩 오르면 매년 월급 외에 2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내리는 건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처음 계획과 현실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애초에 투자를 하면서 1, 2년 뒤의 시세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계획을 세운 것부터 잘못된 거죠. 1년 뒤에 팔고 나갈 거라는 가정에서 시작한 투자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마인드가 없어서 가치가 낮은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한 번 사서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투자처에만 투자를 했다면 이런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텐데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점은 본업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간 투자하는 사람이 되려면 본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투자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만 쫓게 되면서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투자를 하는 건 물론 좋지만 이 투자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본업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모아서 내 미래를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투자 실패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나눈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도 있었던 실패를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을 만든 게 가치 있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서 이런 실패를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들이 없다면 인생에 몇 번 할까 말까 할 선택에서 인생을 망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저는 장기간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단기간 수익을 쫓는 게 아닌 진정한 부자 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